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김국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인들 눈 건강의 어떤 영원한 숙제처럼 이제 알려진 안구 건조증이라는 질환. 누구나 이제 눈이 건조하고 피로감을 항상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관련된 어떤 적절한 치료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이제 환자분들이 건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런 정의보다는 눈물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이제 큰 기능을 저희가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눈을 이제 보호해주는 세척 기능이 일단 있고, 눈에 어떤 이물이 들어가거나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걔를 씻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의 앞에 항상 코팅이 돼 있으면서 우리가 기름칠 해주듯이 눈꺼풀이 눈을 계속 비비게 되는 것을 잘 못 느끼도록 이제 윤활작용을 좀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에 고르게 코팅이 되면서 우리 눈이 사실 잘 보일 수 있게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표면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눈의 어떤 면역 기능, 눈물 안에는 우리 눈에 어떤 외부 물질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싸워주는 면역 인자들이 같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런 네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눈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네 가지 기능이 이제 흔들리면서 증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기능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눈에 이제 세척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한다거나 공기가 조금만 안 좋은 데 가더라도 눈에 쉽게 이물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윤활작용이 안 된다면 항상 이제 어떤 이물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티가 들어간 느낌이나 혹은 실제로 뭐 모래알이 굴러다닌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건조증 때문에 시력적인 영향을 또 받게 되는데요. 눈물막이 이제 한번 깜빡일 때마다 눈 앞에 이제 코팅이 되게 되는데, 그 눈물막이 증발이 되면서 저희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제 창밖에 물을 흩뿌리면 밖이 잘 안 보이고 그 물을 싹 닦아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눈 앞에 눈물막이, 코팅막이 깨지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물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작용이 떨어지게 되면 갖고 있던 알러지 결막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 만성적인 결막염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눈에 이물감이 있고 시리고 건조감이 있다, 눈을 쓸 때마다 너무 힘들다, 피로가 너무 빨리 온다, 시력 저하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내가 좀 TV를 좀 보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 좀 흐려 보인다든가, 책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는 좀 안 보이고 눈을 쉬었다 보면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일중 변동이 있는 시력 저하를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구 건조증의 정의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눈물의 이제 항상성이 저해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인자성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다인자성, 다요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을 끊어냄으로써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눈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 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도 있죠. 여성 같은 경우 이제 폐경이 올 수도 있고, 남성의 경우도 물론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의 변화들이 이제 우리 몸의 분비 기관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우리가 이제 약제들을 또 접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든가, 혹은 호르몬 제제를 따로 복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도 실제로 눈물 기능과 관계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남성들 탈모약도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죠. 이런 영상 매체들에 관해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조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는 계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을 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지금 또 많아졌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게 되면 그런 환경의 변화가 건조증 증상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를 이제 끊어낸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안과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눈물의 항상성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눈물 기능을 올려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요인들에 관해서는 환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거를 좀 같이 교정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의 1번은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기로는 환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어떤 약이라고 하던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교정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물의 항상성을 올려주는 1번 치료약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인공 눈물의 점환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시고 눈물약을 적절히 씀으로써 내 떨어진 눈물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게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 온찜질이라든가 폐그에는 저희가 이제 눈물 분비를 좀 올려주는 특정 약물이나 눈물을 좀 증발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물도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약물들과 치료들은 모두 다 이제 눈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주변 환경적인 요인까지 교정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점이 있는 사실 치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어떤 치료법들을 개발을 하고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IPL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저희가 행하고 있고 실제로 적절한 치료를 행했을 때 환자분들의 치료의 만족도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PL은 이제 영어 약자로 Intense Pulsed Light Therapy라고 하고요. 레이저 치료는 아닙니다. 이게 레이저는 특정 단일 파장의 광원이죠. 근데 이 IPL 치료는 여러 가지 광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 라이트 빛 광원에서 필터를 꽂아가지고 특정 범위의 빛을 차단을 하게 되고 차단되지 않은 빛을 전체적으로 이제 흡수시키는 치료입니다. 이제 눈물이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수분이고 하나는 기름층, 하나는 점액층이고요. 수분은 이제 눈물샘이라고 하는 여기 윗눈꺼풀 바깥쪽 안에 있는 데서 분비가 되고 기름층은 속눈썹 라인 아래에 있는 피부 밑에 마이봄선이라는 데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점액층은 흰자에서 분비가 되고요. 근데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 분비가 줄거나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기능이 주는 것도 있지만 건조증이 한 70~80% 이상 정도가 그 마이봄선, 기름선 분비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L 치료는 이 마이봄선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 마이봄선염 혹은 눈꺼풀 태염이라고 하는 그 치료를 해줌으로써 건조증의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IPL 치료를 저희 김안과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IPL 치료를 하기 전에 일단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주의점은 광원이 필터에 따라서 걸러지는 광원에 따라서 이제 색소를 따라서 그 광원을 먹는 부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색조 화장이라든가 선크림 같은 거 사실 바르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병원에 오시면 보통 이제 찜질을 먼저 한번 하게 되고요. IPL 치료를 눈꺼풀 하방 아래쪽 요 라인을 따라서 광원을 쏘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있지는 않은데 이 다음에 좀 중요한 과정이 실제로 그 열을 쏜 이후에 마이봄선 안에서 녹아있는 기름들을 다시 배출을 시켜주는데 그 기계적으로 저희가 좀 짜게 됩니다, 눈꺼풀을.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약간의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찜질, IPL 광원을 쏘는 상황, 그 다음에 눈꺼풀을 직접 짜주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을 이제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내외에서 보통 끝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이제 이 IPL 치료가 사실은 저희 김안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도 사실 이미 정보를 알고 오시고요. 다른 많은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IPL 치료가 안구 건조증의 근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IPL 치료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앞으로 건조증에서 해방되겠지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건조증에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꺼풀 속에 있는 마이봄선 이제 기름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을 이제 폐쇄성 마이봄선염이라고 하고 이것 자체가 건조증에 동반된 경우가 이제 70~80%가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선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분층 위로 기름이 살짝 코팅이 되면서 눈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름층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않으면 눈물이 빨리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내 눈앞에 코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식의 폐쇄성 마이봄선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 건조증의 70~80%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건조증 환자라면은 한 7-80% 정도는 IPL 치료가 어느 정도 해당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건조증 말고도 사실 뭐 알러지 결막염 같은 것들이 동반된 경우라면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과 의사들이 이분이 건조증의 요인의 많은 포션이 폐쇄성 눈꺼풀 퇴염, 마이범선 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들 때 사실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IPL 치료는 이제 치료 시간도 짧고 금방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으신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색소에 따라서 조금 이 열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IPL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실제로 자외선 차단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당일날 조금 선글라스를 챙기신다든가 모자를 꼭 챙겨 주시고, 시술 전에 절대 화장을 하시면 안 되지만 오히려 시술 후에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셔가지고 직접적인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알러지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러지 결막염 치료에는 저희가 사실 차가운 냉찜질을 권하게 되고요. 폐쇄성 눈꺼풀 퇴염이 동반된 안구 건조증에는 이제 뜨거운 온찜질을 하라고 되어 있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병원 가면 차가운 찜질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병원 가면 뜨거운 찜질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잘 보고 이분이 분명히 건조증과 알러지가 같이 있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IPL 치료도 좀 권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알러지 결막염에 지금 현재 환자분 눈에서 그게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IPL 치료를 권장했을 때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별을 해서 환자분께 치료를 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안구 건조증과 그 IPL 치료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저희가 이제 근본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구 건조증의 이제 모든 치료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생활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구 건조증과 이런 IPL 치료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 저희가 흔히들 이제 눈병이라고 알고 있는 질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